자, 이제 우리 책은 460페이지예요. 개발 사업의 분류. 자,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천재는 뭐 있습니까? 234페이지죠. 자, 일단 봐보세요. 개발 분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할 거예요. 자,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주체가 크게 두 개 있죠. 국가와 민간. 국가에서 개발하는데 이게 공영 개발이에요. 그다음 또 뭐가 있는가? 민간 개발이 있다, 그죠? 자, 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세 개 있거든요. 원래 총 5개 중 3개 마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환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 있고, 합친 게 뭐죠? 합친 게 혼합 또는 혼용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앞에서 했죠, 그죠? 정책에서. 자, 이거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했을 거예요. 환지는 원래 있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죠. 매수는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미리 사전에 땅을 매입해서 그다음에 어떤 하는 행동이 고등이 매수 방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뭐 사회 간접 자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정법이 있죠. 도정법에 있는 개념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 나오면 결국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건 요 두 개 차이, 3개 차이 마시면 될 것이고, 요것도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건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재개발 들어봤죠, 그죠? 거기에 대한 개념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건데, 일단 이 중에 이걸 먼저 공부합니다. 민간 개발 방식. 자, 일단 책 잠시 볼게요. 먼저 460페이지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신개발 반대가 재개발이 되죠. 자, 지금 일단 재개발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그 재개발 보니까 종류가 우리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 도정법이 있는 겁니다. 도시민 주거 환경 정법이 있는 건데, 그 3개 알고 있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우리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이미 공법신 다 했을 거예요, 이거. 자, 첫 번째 주거 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요? 이거 문제 푸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동네를 먼저 보죠. 동네가 뭐냐? 기반 시설. 그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건축물. 그다음에 어떤 용도냐. 요거 3개 마시면 돼요. 법조문에서. 자, 일단 대충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네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고? 그죠? 재개발, 동네를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 내 집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네가 별로 안 좋다. 이건 동네는 좋은 거 아닙니까? 집만 문제 있는 거죠. 얘는 뭐 있습니까? 요 말 들어야 되지. 기반시설, 그 동네 자체를 물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건 결국 둘 다 뭐 있습니까? 동네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열악이 들어올 건데요. 요 차이 구분되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죠? 여기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건축물 다 노후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노불량. 자, 일단 요건 보니까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택 전용 주거지역 1종, 여기 1종이에요. 1종이 누구지? 단독에다가 우리 공동이 크게 4개 있죠. 아연 다세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닙니까? 그죠? 요 중에 보니까 다세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건 이 재건축은 저기 주택이에요, 주택. 이건 공동주택이거든요. 자, 재개발은 결국은 동네 전체에 대한 개발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거 이외 상업도 공업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찾아가시라고. 이걸 찾았다. 나 같으면 요 시험 내면요, 이거 바꿔내겠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총 6개였죠? 6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 6개 포함됐단 말, 한 개 빼고. 그래서 결국 나오면 결국 여기 이런 걸 좀 보셔야 돼. 이런 글자를 갖다가 찾아가시면 된다고.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설명된 거 보니까 기억이 주거환경 개선,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 나 있을 것이고, 또 우측 가볼까요? 461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 단독 및 다세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재개발 사업이란 건 열악 나온다죠? 나오면서 두째 줄 상업이나 공업 나온다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재건축은 뭐 있습니까? 예, 양호 나오면서 공동주택 요 말 나오면 된다고요. 자, 이게 시험에 우리 몇 번 나왔거든요. 자, 천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37페이지 2-1, 2-2, 2-3번 여기 시험 나왔다고요. 그래서 2-2번은 이건 30회 때 단독으로 시험 나온 거, 이게 단독 문제로서. 2-1번 가보겠습니다. 장난식으로 쭉 봐볼게요. 예, 쭉 보니까 현재 설명된 게 예, 일단 앞에 극히란 말이 포인트죠, 그죠? 극히 열악. 그러니까 극히나 무조건 이거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뭐 단독 및 다세대라고요.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상업지역과 공업적이 나 있을 거요. 여기 나오는 순간 재개발이죠. 재개발. 이건 열악되겠다, 그죠?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공동주택이 포인트죠. 나오면 이건 기반시설 양호죠. 재건축이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됐죠? 일단 그런 내용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책의 461페이지. 자, 우리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여기가 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우리 거기 크게 4개 있거든요. 박스 안에 정리학습에, 그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맨 먼저 보니까 철거 재개발. 두 번째, 예, 보전 재개발.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요, 예, 수복 재개발. 네 번째 보니 뭐 있는가 하면 계량 재개발. 요 가끔 개념 시험 내거든요. 냈을 때. 자, 잠시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아마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그죠? 완전 밀어버리고 새로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뭐야?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항상 요 두 개를 좀 기억하시라고. 수복이란 말과 보전. 자, 이 수복이란 말은 원래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쓰면 이건 회복시킨다, 이면 회복. 회복. 그래서 얘는 사후적 하자 제거고, 보전은요 사전적 하자 제거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수복이란 거는 보니 이런 겁니다. 원래 얘는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얘는 아직 하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자 발생할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하자 제거한다, 이게 들어가면 보전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 말 뜻이라고 수복이란 말은. 되었죠? 그래서 자 일단 책 볼게요. 예, 보니까 수복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두째 줄 끝에 있죠. 노후 및 불량하 요인만 연말 나오죠. 나오면 이건 다른 말 수복이고 거꾸로 밑에 있는 4번의 보전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불량 노후 상태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이 발생할 거 우려해서 사전에 미리 뭐 있습니까? 방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은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천재 238페이지 3-1번 갑니다. (3-1번요) 핵심 그 말이죠.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이 말 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상태 회복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수복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네, 가장 중요한 이거 할 거 이제 뭐 할 건가 하면요. 자, 우리 저기 천재 234페이지 가볼게요. 234페이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은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굳이 암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지주죠. 지주. 그래서 자, 세 가지 방식이 지주가 직접 혼자서 몽땅 하겠다. 두 번째, 전문가 같이 합작하겠다. 세 번째, 아예 전문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다시 주인 내가 한다, 같이 한다, 맡긴다.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지주가 직접 하겠대요. 그래서 지주 자체 개발 방식. 두 번째, 지주 뭐요? 공동 개발. 세 번째 맡긴답니다. 뭘 맡기냐? 땅을. 땅을 맡긴다.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세 개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몽땅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지주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모든 것은 지주가 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발도 저기 있는 대출도 분양도 전부 다 지주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수익도 위험도 몽땅 다 지주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징을 좀 보시는데 우리 한번 거기 어디 보는가 하면 예. 자, 동그라미 1번 지주 자체가 있죠. 그 중에 좀 조심할 건 A하고 A 같은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굉장히 좀 절대 뭐 남한테 맡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B와 B 같은 거 알겠죠? 모든 건 전부가 지주가 다 가져간다. 자, 다시 지주 공동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공동이 뭐냐? 이건 주로 언제 하겠습니까? 지주가 보통 돈이 없던 어떤 능력이 부족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땅은 지주가 제공하고 업자는 개발업자는요. 이 개발업자는 자기 어떤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노하우를 제공해서 건물 등을 짓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지주 공동이에요. 그럼 항상 지주 공동은 딱 이 말 나와야 돼.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노하우 제공. 이 말은 무조건 지주 공동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개발해서 이거 분배 어떻게 할 거요?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나눠 가져갑니까? 둘 중에 한 놈이 가져갑니까? 응? 그 방식에 따라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원래 총 4가지 방식이 있어요. 3가지 방식이. 첫 번째 등가 교환 방식, 투자자 모집형 또는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수 또는 위탁 방식.
자,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알 필요 없으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등가 교환 방식 다시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이렇게 구분된다고요. 이거 좀 조심할 게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놓고 답을 이거 안 주어져. 대신 이 답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 이 포함된 좀 기억하시라고요. 응? 이 컨트롤 먼저 보셔야 돼요. 하는데 항상 공부할 때 요 개념 정확히 아시고 요거 두 개는 비교입니다. 철저하게 오래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등가란 말 뜻이 뭐냐? 원래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 원서는 이 말입니다. 동일한 가격 이 말 뜻이에요. 동일한 가격으로 분배된다 이 말 뜻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땅은 지주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업자는 뭘 하는지 압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제어요. 자, 짓고 난 데 뭘 하는지 압니까? 이걸 갖다가 지분 형태로서 또는 비율 형태로서 분배받는 게 뭐냐고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즉,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이 지주가 투자한 금액 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이 업자는 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방식이 두 개 있거든요. 분배받을 때. 얘는 결국 공사비를 뭘로 준다 했습니까? 물건 준대. 우리 보통 아파트 했을 때 하청 업체 공사한 후에 뭐야? 집주지. 그죠? 물건. 거기 공사비 대물이라고. 자, 이건 분양받아서 돈 나왔지? 그 분양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줄래 물건 줄래 그 차이라고요. 자, 해볼게 이제. 여기 지주가 있고 그다음 뭐 있으면 여기 보니까 개발업자가 있어요. 있는데 자, 얘부터 합니다. 요 전체 있는 것 중에 얘가 보니까 10억 5억 투자했지. 그래서 요 지분 중에서 3분의 2가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주가. 3분의 1이 뭐 있습니까? 요 지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이 건물 면적 중에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이걸 분양해 보니까 분양금이 만약에 60억 나왔다. 60억. 그러면 얘는 뭐 있습니까? 40억 가져고 얘는 20억 가지면 되겠다. 그죠? 이런 방식이 뭐냐고 이게 공사비 또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시험 낼 때 보니까 요걸 내놓고 뭐 있습니까? 이거다 시험 내도 맞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라고요. 가끔 책들을 보니까 우리 과거에 여기 시험 나왔거든요. 이렇게 물어서 이거 갖다 이걸 시험 내니까 이건 따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이쪽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이가 돈이냐 저기 있는 물건 그 차이 있을 뿐이지. 됐죠?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은 자, 재밌는 건 수탁이든 위탁이든 신탁이든 맡긴다 이거요. 근데 맡긴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뭘 맡겼냐? 사업권만 맡겨요. 사업권만. 이건 뭘 맡겼습니까? 토지를 맡긴 거예요. 이런 보통 자기 집 지을 때 이렇게 하거든. 보통 이 방식 씁니다. 이 방식을 가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을 누구죠? 주인이 지주. 맡긴다 이게 누구요? 위탁자. 그 다음에 그 반대 개발업자 또는 같은 말 뭐야? 받는 사람이지.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 이래 쓰거든 쓸 때. 자, 일단 얘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일단 제일 먼저 얘가 뭘 맡깁니까? 야, 이런 집 좀 지어줘. 개발권을 갖다 막 개발권 넘겨주고 대신에 현재 이 땅 관련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런 보통 자기 집 지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이거죠. 소유권은 현재 보니까 지주한테 있을 것이고, 그럼 참고로 있죠. 대출이란지 대출 또는 분양은 전부 다 항상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자 명의입니다. 해서 자, 돈을 빌려서 얘 돈 주죠. 좀 얘 집 지을 거 아니에요? 짓죠? 지으면 이걸 이렇게 다 넘겨준다고 얘한테. 대신에 네가 노력했던 만큼 일정한 뭐 있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요. 그러면 항상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때 분양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은 누구 몫이에요, 이제? 그럼 자기 집 지을 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 지어줘. 돈 주고 집 지으면 내 집까지 오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수익은 누구한테 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 보통 집 이렇게 안 짓습니까? 그죠? 그게 일종의 뭐 사업수탁 방식이라고. 그런데 이와 반해서 토지 신탁은 좀 완전 다릅니다. 얘는 보니까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 비록 명의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는 대신에 좋다, 내가 열심히 잘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을 난 돌려준다는 그 정서를 갖다가 발행해 준다, 이렇게. 그럼 이제는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대출도 분양도 누구 명의예요? 수익은요? 수익은 응? 이 수익은 실적 배당주입니다. 실적 배당이란 것은 뭐요? 나오는 수익에 따라 결국 뭐요? 배당받는 수익 정금 지금 발행한 거 아니에요? 수익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할 때 요거 두 개 구분 기준은 항상 뭐 있으면 소유권 넘어갈래 말래 차이요. 알겠죠? 그러면서 특히 얘는 항상 사업수탁 방식은 수익은 누구한테 있냐 항상 묻습니다. 요건 좀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책 알리고 천재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천재 23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지주 공동이 있죠. 핵심 항상 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노하우 제공한다고 그죠? 그중에 덩가 교환 방식인데 덩가 교환 방식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지분 또는 비율 형태로 분배받는다 이 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A의 공사비 대물 변제는 어쨌든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B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무조건 분양, 즉 현금, 분양금을 가지고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탁 방식 아까 설명했지만 A번 나와 있는데 건물의 설계, 완공, 관리, 운영, 몽땅 하여튼 부동산 관리 개발은 몽땅 업자 담당인데 그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B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하살표 있죠? 얘는 항상 조심할 건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며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없고 또 소유권도 뭐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기속됩니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수익도 누구 겁니까? 소유자 거. 대출도 분양도 소유자 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3번을 보니까 토지 신탁이란 건 수탁자한테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다 쓰는 순간 전부 다 토지 신탁입니다. 오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B 보니까 소유권, 대출 명의, 분양 명의 몽땅 다 신탁에서 명의죠. 자, 컨소시엄 그냥 넘어갑니다. 자, 신차지 방식인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지 방식. 지란 건 땅이에요, 땅. 차란 건 빌릴 차자야. 땅을 빌린다 이 말이야. 응? 땅을 빌린다. 그래서 땅을 결국 뭐 임대 얻는 거지.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임대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 땅을 갖다 임대 얻는데 조건이 있어요. 좋다. 내가 이 빈 땅인데 내가 내 돈 투자해서 건물 짓겠다 이런 계약한다고요. 건물을 지었으면
계약 기간 동안 따박따박 토지 이용 대가인 지들 지불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 임대인이 있어요. 원래 땅 누구 거예요, 이거? 임대인 거죠. 그래서 이건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자,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 지은 거지. 이건 현시가 유상양도입니다. 그런 건데 이게 원래 신차지 반대 구차지쯤에 하지 마세요. 그냥 차지 방식 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요걸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 문제가 239페이지 가보니까요. 사실이죠. 자, 4-11부터 할 겁니다. 4-11. 자,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경우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주체도 전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자주죠. 그 다음에 4-12 갑니다.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나,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은 주주 자체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위험성이 높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3 가보겠습니다.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좋으면 무슨 방식이죠? 지주 자체 방식이다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1 가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노하우 제공이죠. 지주 공동이고. 자, 4-22 가볼게요.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칠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분산할 수 있습니까? 분산 가능합니까? 위험이?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요거 됩니까? 이해됩니까? 위험 분산? 네? 다 돼. 오직 안 되는 딱 하나 있지. 요건 안 돼. 몽땅 다 누가 독박 씁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 딱 나면 틀린다 무조건 예야. 알겠죠? 나머지 전부 다 위험이 다 분산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비록 거기 답안지가 현재 덩가 나 있지만 그거 2배 밑에 그 옆에 답지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주 자체 방식만 아니면 다 맞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4-23 가볼게요. 자, 쭉 있는데 셋째 줄 마지막 줄 건물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이게 다른 말 덩가죠? 4-24 가보겠습니다.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 변제한다. 이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죠. 근데 이 말 대신 우리 시험 나면 항상 덩까지 심난다. 나올 때. 됐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41 가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즉 삽질은 건설회사 하지만 실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챙긴다. 이건 무슨 방식입니까? 사업 수탁이죠. 그 다음에 4-42 가보겠습니다. 사업 전반은 토지 소유자 명의, 즉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명의에 있는데 수익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43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 보세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분쟁이 발생한다. 보지 말고 무조건 이건 사업 수탁입니다. 수탁이라고. 특히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요거 개발하는데 비용 내가 너한테 얼마 주고 알파 이 보너스인데 몇 프로 이상 분양되면 내가 몇 프로 주겠다 이런 거 간다고 항상 조건을 건다고. 왜? 이 알파를 줘야지 얘가 열심히 하거든.
근데 요 과정은 계속 싸우게 돼 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자 일단 하여튼 수수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전부 다 사업 수탁 방식 보시면 돼요. 그 다음요. 네, 밑에 있는 4-5일 갑니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 무조건 신탁. 4-5.2도 갑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소유권 넘기고 나 있죠. 무조건 수탁이 신탁이야. 4-53 가볼게요. 토지 신탁은 건설 단계 부족 자금 조달, 즉 대출 누구 하냐? 결국은 뭐요? 신탁계좌죠.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4-6번 가볼게. 두 놈 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요. 차이가.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아니, 부동산 개발은 두 놈 중에 누가, 자, 요 두 개 차이점 묻는 거예요. 개발 누가 해? 얘가 하는 거 이 공통점이야. 차이점.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요거는 그 차이. 됐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4-6번은 신탁과 수탁의 공통점은 형성 같다. 어쨌든 삽질은 무조건 저기 뭐 있습니까? 건설에서 한다. 하지만 소유권 변동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를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걸 좀 체킹해 볼게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 책, 자, 462페이지. 자, 462페이지 가보니까요. 큰 3번 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지주자체 개발 방식요.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내용 꽤 많지만 셋째 줄 그러므로 뒤에부터 밑줄 끊으면 되겠다죠.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이며 자금 조달과 이익 기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다. 동그라미 2번요. 2번은 자, 첫째 줄 끝에죠.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사업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할 때는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갑니다. 지주 공동사업가입니다. 예, 거기 보니 둘째 줄부터입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개발의 노후를 제공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우측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사비 대물 변제. 자, 거기 첫째 줄 끝에 있죠.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 일부로 변제한다. 물건 준다 이 말이지. 자, 2번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요. 예, 첫 줄 끝에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3번에 투자자 모집 변경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번 사업 수탁 방식인데 예, 설명 다 돼 있죠. 첫째 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 자 수수료 취한다. 그러면서 예, 사업 전반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도 뭐 있습니까? 사업 토지 소유자에게 100% 기속된다. 그 다음에 A 기억하시고 기억 디귿 기억과 디귿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 있는데 토지 개발 우리 보통 원래 토지 신탁은 정확한 말은 개발 신탁입니다. 제가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 기억번은 둘째 줄이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니은번 소유자는 소유권 토지 소유권 신탁에서의 토지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탁에서 뭐 주주과 지주와 약정된 수익 정권 발행한다. 예, 일단 그 정도 할게요. 자, 우측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설명된 보지 말고 단지 거기 465페이지 정리학습 차지권 설정 방식이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신차지 방식의 특징에서 다른 건 보지 말고 디귿번만.
차지 계획 종료 시점에 토지는 무상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 즉 유상양도다. 유상양도. 자, D장 466페이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핫 이슈가 될 때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회 때 시험 나왔는데 그 당시 뭐 있습니까? 우리 이관역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집 2개 이상 갖지 말아 했지. 근데 인마들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빠져나갔지. 어떤 방식 통해서? 신탁 방식 통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 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시험 안 나올 건데 일단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신탁이 있는데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뭐 크게 어떤 의미는 두지 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맡긴다 이거죠. 자, 신탁은 항상 조심할 게 무조건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넘어가.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해볼게. 잘 보세요. 개념부터 합니다. 땅을 갖고 있는 주인 누구죠? 주인. 지주라 쓰면 안 되겠다. 이건. 이 속에 건물도 포함되니까. 위탁자, 소유자. 원래 토지 갖고 있는 소유자면 이건 소유자 원래 안 씁니다. 맡길 사람이요. 누구한테? 신탁해서 또는 뭐 있습니까? 누구? 수탁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있는가 하면요. 최종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수익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여기 있는 소유권 넘어갑니다. 이전데요. 그 다음에 수익 정권 발행합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은 방식이 뭐냐? 이게 부동산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소유권 넘겨주고 얘가 모든 걸 해서 나중에 뭐 있으면 수익을 결국은 최종지한테 돌려주거든요. 옛날 한때 상속 때 많이 쓰는 이건 상속 가지고. 자, 두 번째 신탁에 대한 종류가 네 개. 첫 번째 뭐가 있냐 보니까 우리 처분 신탁. 두 번째 관리 신탁. 세 번째 보니까 우리 토지 신탁 있죠. 토지 신탁인데 자, 이런 땅을 맡긴 이유가 뭐 할 목적입니까? 왜 땅을 맡겼습니까? 응? 그렇죠. 그죠? 개발할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신탁 같으면 토지 개발 신탁입니다. 이 땅 좀 개발 좀 해줘 이 말이 말듯이. 그 다음에 담보 신탁. 자, 첫 번째 문제 물을 거. 다음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종류가 아닌 것이 없나 봐요. 그러면 많이 들어본 게 있습니다. 틀린 말 요거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 처분 신탁은 갑종과 얼종이 있거든요. 갑종, 얼종.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도 갑종과 얼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발해서 뭐 할 겁니까? 집 지었으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무슨 신탁? 분양 신탁. 분양 안 되었어 이거. 머리 아프게. 그럼 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임대 줘야 되지. 임대 신탁. 이러고 보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얘가 얘한테 요구했죠. 너 이 집 뭐요? 나 대신 얘 전문가거든. 팔아달라는 거야. 팔고 낳는 수익을 뭐 얘한테 주라는 거지. 그죠? 요거 말하는 이 집 좀 뭐 하는 거야? 관리 좀 해달라는 거야. 응?
땅 주었어. 뭐입니까? 이제 땅을 갖다가 뭐 해야 되지? 네가 개발해서 분양 등을 해서 임대주도 했던 분양에서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요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담보자분 뭐 해달라는 거 이거 대출 좀 받아 돌려 이거지. 표현 자체가 다른 거 없어요. 요 네 개거든. 그래서 한때 우리 지금 정부가 보니까 뭐 2주택 경영 이 업체가 강조했을 때 주로 뭐 있으면 이걸 많이 했다고 관리 신탁을. 자, 나 집 2개거든. 집 한 10개 있어. 있는데 한 개만 내가 갖고 나머지 9개 다 넘기는 거야.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없지. 나 집 몇 개구만 한 개란 말이야. 얘가 싹 관리해주고 매달 월세 받아 난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나가서 한때는 2년 전에 있는 하여튼 파란 집인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새 자꾸 말 나오는 고단 뭐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놈 보니까 사표는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뒤에 구치생은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이 갑종의 결과는 뭐예요? 정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정권을 요 일부만 이런 개념인데 이건 뒷말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처분과 관리와 토지 신탁과 임대 분양 신탁은요 무조건 기본적이 뭐죠? 넘어가야 돼. 100% 장난치니 뭐 장난치냐입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를 시험내게 돼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 내용 자체가 됐죠? 요거까지 마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어떤 건지. 자, 문제 가볼게. 자, 문제 241페이지 4-71부터요. 여기에 4-75까지가 전체고요. 4-71부터 4-75까지 뭔가 이게 부동산 신탁이에요. 자, 4-7을 가보겠습니다. 예.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자인 수탁자 및 또 누가 있죠? 수익자 3명이 있더라. 핵심이 그거예요. 요거 세 놈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4-721 갑니다. 예, 재밌는 건 쭉 가보니까 건물성 및 유지,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 등의 재반적 부동산 관리 업무네. 무슨 신탁? 관리 신탁. 그죠? 그 다음에 4-72 가보겠습니다. 관리 신탁에 의하면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신탁이 가장 기본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리 과거에 났을 때 소유권 이전 없다 시험 냈다고. 그 다음에 4-73 가보겠습니다. 처분 신탁이죠.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에게 수행하는 것. 얘 지금 뭐였죠? 처분했죠? 그 무슨 신탁? 처분 신탁. 그럼 참고로 잠시 보세요. 잠시. 내가 쉽게 처분할 수 맡기겠냐고 이거. 맡기는 순간 얘한테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한 10% 주거든요. 그거 셉니다. 10억에 10%야.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맡기겠냐고 쉬우면. 내가 잘 안 될 때 분명히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응? 그 다음에 4-74 갑니다. 자, 상가 등의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 신탁과 분양에 따른 관련 뭐 했죠 이거? 분양에 따른 업무지. 이 분양 신탁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4-75 보자고요. 소유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 정권을 교부받아 수익 정권을 담보로 대출받았죠? 무슨 신탁? 이렇게 시험 나왔다는 게 문제가. 결국 내용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정도 있는데 글쎄 하여간 나는 했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공부 안 합니다, 이거. 왜? 이건 지금은 벌써 거의 안 쓰고 있거든. 이미 한물 간 거야. 그때 핫 이슈가 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이걸 비판해서 사실 문제 낸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건데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신탁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그게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 가장 중요한 건. 자, 일단 그래 보시고. 그다음 자 다시 앞에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35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설명. 이건 매년 시험 나오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자 일단 영어 약자부터 할게요. 영어 약자 4개 있어 5개 있습니다. B T, L, O, O. 요 4개요. 자, B란 건 빌더. 이게 뭐죠? 준공. 뭐 건설 이 말 뜻이죠? T란 건 트랜스퍼. 이 말 뜻은 양도. 이전. 다시. 정확한 말 써볼게요. 이건 원래 정확한 말은 소유권 양도 이전 또 뭐요? 기속 뭐 이런 말 쓴답니다. 트랜스퍼는 L은 리스 임대죠. 임차. 그다음에 O는 오퍼레이트. 요건 운영. 자, 여기 O가 한 개 되고 on인데 단 요 O는 딱 한 곳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오직 BOOT일 때만 쓰게 돼요. T는 보통 빠집니다. 그냥 BO 쓸 수도 있고 BOT 쓰는데 요 때만 O를 쓰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O는 전부 다 오퍼레이터입니다. 얘는 on이 뭐냐? 소유권 보유. 달라요. 이건 소유권 뭐 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n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on operator요. 용어 자체가. 그럼 이거 정리해 볼까요? 자, 글자 이제 순서인데 BOT가 있고 BTO가 있고 BTL이 있고 BLT가 있고 BOOT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여기 어떤 개발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순서를 묻는 거거든요. 이때 자 이렇게 보죠. 이제 국가가 해야 될 보통 민간이 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민자유치 같은 게 있죠. 자, 뭐 할까? 자, 저기 있는 부산에서 보니까 대구까지 우리 민자도로 있지.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일단 민간이 도로 뭐요? 건설해서. 그 다음에 O가 뭐죠? 계약 기간 동안 이 민간이 그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통행료 받아서 이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수익을 창출한 후에 계약 기간 끝나면 T가 뭐죠?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주겠단 말이에요. 다시 민간이 도로 만들어서 이 T가 뭐죠? 소유권 먼저 국가에 넘겨준 상태에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민간이 그 도로 운영해서 통일을 받아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 민간이 도로 만들어서 T가 뭐죠? 국가한테 소유권 넘기고 L이 뭐죠? 국가한테 월세 받는 거야. 월세.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도로 만들고 국가한테 월세 먼저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죠. 끝나면 소유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얘는 얘보다 좀 더 강한 성격이네요, 사실은요. 자, 일단 민간이 도로 만들고 계약 기간 동안 민간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on이니까. on. 갖고 있는 상태는 민간이 그 도를 운영해서 수익을 챙기고 마지막 가서 뭡니까? 소유권 넘어가는 거지. 되었죠? 우리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떤 방식? 예? 고속도로는 무슨 방식? 이거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둘이 협상차예요. 만약 저보고 하라면 저는 무조건 이 방식 합니다. 왜? 설마 국가가 돈 때문에 먹겠습니까? 저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국가는 되게 싫어해. 어떻게 이런 거 시킬 거 아닙니까? 네가 운영해서 네가 수익 챙기라는 거예요. 다 어떤 협상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보니까 어떤 도서관 모습만 이건 차 엉터리예요. 그건 해본 적 없다고 사실은. 됐죠? 그래서 이 순서만,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하는 건데 항상 지문이 꽤 길게 나오지만 이건 이 글자를 찾아가라고 무조건 글자만 찾아가서 그 순서 말씀하면 돼요. 자, 가볼게 이제 235페이지. 1번에서 줄 거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가로 1번. 다 필요 없는 그냥 글자 찾아가야 돼요. 건설. 그러니까 항상 건설에 맨 먼저 나오겠지. 빌드거죠. 그 다음에 축에서 이를 갖다 운영 오퍼레이터 아닙니까? 한후에 종료시에 정부의 당해 시설을 갖다 양도 트랜스퍼지. 그러니까 BOT 되겠지. 그런 순서의 순서가. 자, 다시 2번요. 건설 빌더죠. 양도 주무관청 양도 트랜스퍼죠.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한다 오퍼레이터지. 그죠? 세 번째. 자, 건설해서 빌더 사업 시행자 당해실의 소유권을 갖는다. 소유권 보유죠. 온. 그 다음에 운영한다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요. 자, 건설해서 주무관청을 리스 임대 주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양도했지? 트랜스퍼해서 이거 뭐야? BLT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여기 재밌습니다. 자, 준공, 기속, 또 뭐가 있으면 운영권 밑줄. 그 다음에 임차. 자, 칠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준공, 기속, 운영권, 임차죠? 칠판. 원래는요, 앞에 이거 하셔야 돼. OL이 같이 오죠. OL이 같이 오면 무조건 O는 제거됩니다. 원칙은 이건 B, 자, 설명드릴게. 요거 약간 차이 있어요. 이건 이거거든요. 내가 도로 만들고 국가한테 소유권 넘기고 국가한테 월세 받는 거예요. 이건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이 도로 만들어서 소유권 국가에 넘기고 있죠. 대신에 나한테 운영권 있는 거야. 그럼 참고로 또 다른 제3자한테 임대 줄 때 내가 운영권 없으면 내가 임대 못 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운영권 있을 때 내가 제3자 임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한테 바로 월세 받는 거고 이건 제3자한테 월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통 뭐 다시 임대 다시 주는 뭐라 하죠, 이걸? 내 임차인데 또 다른 제3자 임차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뭐 전전세인가 하여튼 그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성격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라는 거는 내가 민간한테 임대 줄 때 나도 운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오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국가한테 바로 임대 받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O와 L이 같이 무조건 O는 제거된다 생각하라고 항상. 알겠죠? 요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BTO가 되면 끝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O 뒤에 뭐가 있는 임차가 있는지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이제 자, 문제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이 문제가 242페이지 5실이죠.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지문 한 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5-11 갑니다. 찾아가야 돼 이제.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항상 준공 또는 건설부터 찾아가라고. 준공 있지? 그 다음 시작합니다. 준공.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거. 아니, 그 앞에 뭐 있잖아. 준공 뒤에 뭐가 있잖아. 기속네, 기속. 그러니까 이 글자, 이걸 찾아가라고. 이 글자. 이 글자. 기속 나 있지? 자, 또 쭉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운영권 나 있잖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운영 끝나면 무조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임차 있지. BTOL이거든 이건.
5는 제거되는 거지. 자, 5-1, 2 가볼게요. 1, 2. 뭐부터 남습니까? 찾아가. 준공. 그 다음에 지자체 등한테 뭐 했습니까? 이전. 그 다음에 지자체는 뭐 한 거예요? 임대. 그럼 BTL이지. 그 다음에 5-13 다시 해볼까요? 자, 준공. 공공의 기속해석. 민간시설 관리 운영권 나 있죠? 가지면 공공시설 임차 나 있죠? 그 BTOL 되겠네. 그죠? 자, 5-2번 갑니다. 찾아가세요. 자, 건설. 일정의 소유 운영 나 있죠? 쭉 국가 등의 시설을 소유권을 뭐 있습니까? 이전 나 있지. BOT 되겠다. 그죠? 5-3일 가볼까요? 자, 준공 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 있습니까? 소유권을 뭐 했죠? 기속 나 있지.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운영권을 가진다. 이거 끝이지. 그 BTO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3이 가보겠습니다. 자, 뭐 나 있죠? 준공, 또요, 기속, 또요, 운영권. 자, 5-42번까지, 4-2번만 하겠습니다. 5-42번 가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준공, 또, 소유권 갖고, 소유권과 운영권 갖는 데 있으니까 소유권 갖고 운영권 갖는 거지. 그러니까 BO 되겠다. 그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되게 쉬워 이거. 여기까지 개발. 자, 우리 책은 468페이지 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있는 LQ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끝났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방식이죠? 자, 478페이지 7번 문제 가보세요. (7번) 문제, 478페이지 7번 문제. 그 밑에 학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건 알 필요 없어. 모든 건 항상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가 나 있습니까? 준공, 또 기속, 또 운영권. 거기 끝이에요? 임차. 그건 뭐 돼? 그거예요. 그거. 자, 네, 이게 작년 시험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479페이지 부동산 관리할게요.